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이야 뭐 이게 동남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하지만 개인 브랜드로 이렇게 다점포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진출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해외 사업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진출해 있는 브랜드는 메드 플래터라는 시푸드 플래터를 진출을 했어요. 다낭에 있고 미케비치에 저희가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인건비가 막 5,800 얼마인가요? 주유수당 하니까 뭐 12,000~13,000원, 모깃집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현실에 만족하면서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냐 하다가 인건비가 적은 나라로 가보자라고 해서 동남아 쪽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다낭시라 그러잖아요. 네.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고 대신에 인건비가 한국은 지금 20%를 넘어서서 뭐 25%, 많게는 30%까지 보고 있긴 한데 여기는 인건비가 5%, 6% 내라서. 대표님, 국내에서 다점포를 희망하거나 다점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각자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해외로 진출하려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5분 정도 저희가 좀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는지. 저는 뭐 컨설턴트도 아니고 막 컨설팅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김규열 대표님이 부탁하시는데 이거 안 들을 수도 없고 고정 댓글에 저희가 남겨놓겠습니다.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점포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요거 빼먹었네요. 해외에서도 지금 브랜드를 런칭해서 탄탄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해외 진출에 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이야 뭐 이게 동남아시아나 또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하지만 개인 브랜드로 이렇게 다점포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진출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해외 사업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진출해 있는 브랜드는 메드 플래터라는 시푸드 플래터를 진출을 했어요. 다낭에 있고 미케비치에 저희가 유일하게 외국인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평수는 이제 80평으로 3층짜리 건물이고 3층은 그냥 숙소로 쓰고 있고 1, 2층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권리는 없었고 임대료는 1,000만 원이었었고 매년 5% 인상, 그리고 5년 계약이고 보증금은 임대료 곱하기 12. 임대료 곱하기 12, 1억 2천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은 보증금이란 개념이 따로 없고 그냥 임대료 곱하기 몇 개월 세를 먼저 내는 거죠. 저희가 그 해외 진출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인건비가 막 5,800 얼마인가요? 주유수당 하니까 뭐 12,000~13,000원, 모깃집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현실에 만족하면서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냐 하다가 인건비가 적은 나라로 가보자라고 해서 동남아 쪽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낭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다낭시라 그러잖아요. 네.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고 저도 이제 이거 뭐 다낭 오픈하기 전에도 많이 갔던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익숙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또 친한 지인이 그쪽에서 뭐 매장을 운영을 해서 그 분의 도움을 뭐 빌어서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한화로 한 8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료대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세금은 조금 더 적게 내는 것 같고 보통 임대료 한국에서도 10%를 잡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대료는 지금 한 12, 3%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인건비가 한국은 뭐 지금 20%를 넘어서서 뭐 25%, 많게는 30%까지 보고 있긴 한데 여기는 인건비가 5%, 6% 내라서. 인건비가요? 네. 급여가 한 4, 5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급여가 4, 50만 원. 퇴직금도 있나요, 거기도? 아직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수준이라서 아직 퇴직급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퇴직금을 준다고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니까 직원들을 많이 쓸 수 있다. 많이 해도 부담이 안 된다. 채용은 잘 이루어지나요? 채용 잘 이루어지죠.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대신에 그만큼의 일적인 효율은 못한다. 직원을 많이 쓰고 싶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진짜 거기서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되는. 그렇죠. 왜냐면 워낙 낮고 매출은 한국 매출처럼 나오니까 판매가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관광객도 위주도 있고 저희는 이제 현지 분들 많이 오시게 하려고 아이템 같은 경우도 체산발표를 잡은 게 보통 베트남 가냐 뭐 쌀국수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저희가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걔네를 잡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다낭 같은 경우는 서양 친구들이 한두 달씩 많이 와 있어요. 물가도 많이 저렴하기도 하고 휴양을 저희처럼 뭐 일주일씩 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한 달씩 기본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맞춰서 아이템을 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해외 진출을 하면 현지에 살고 있는 분과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법
법들도 있잖아요.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는 현지인들과의 콜라보의 법인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이것도 잘못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일 처리가 빠를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49대 51로 일을 가면 법인을 만드는데 한 달도 안 걸리거든요. 빠르다. 네. 그리고 태클 걸 수 있는 거를 안 걸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고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만들었을 때는 기본 3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다리기만 하면 되긴 하네요. 비용도 많이 들고 세금도 내국인이 있었을 때는 좀 절감되는 게 좀 있고 외국인 투자법인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세요 세금이. 그렇기 때문에 49대 51 비율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신에 현지가 문제를 터뜨렸을 때는 네. 이게 진짜로 골치 아픈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100% 그냥 예. 내가 투자해서 내가 맞아요. 해서. 저희는 지금 100% 외투법인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투자금은 총 얼마 정도 드셨어요? 투자금은 한국이랑 똑같이 들었어요. 1년치 연세로 보증 나갔다고 치고 시설 짓기까지 해서 한 3억 5천, 4억 든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일을 빨리빨리 안 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3개월 법인 만드는 동안 인테리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올인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시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베트남은 공산국가잖아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이 돈 날라가도 돼 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전 재산을 걸어서는 하지 마세요. 대표님, 국내에서 다점포를 희망하거나 다점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각자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해외로 진출하려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5분 정도 저희가 좀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는지. 저는 뭐 컨설턴트도 아니고 막 컨설팅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김규열 대표님이 부탁하시는데 이걸 안 들을 수도 없고 고정 댓글에 네. 저희가 네. 남겨놓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팝업 조언을 들으러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매너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식업 분위기가 하향 분위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도 그 전에 13, 14년 해오시면서 네. 외식업의 위기 아니면 뭐 사업의 위기들은 계속 왔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네. 조언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돌이켜보면 매년 경기 안 좋다고 했고 네. 매년 위기라고 했어요. 저는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결핍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스시마유라는 회전초밥집 오픈했을 때 매장이 10평이었었어요. 네. 매장에 수족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8월을 안 먹고 숙성회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내가 숙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해보고 내가 찾아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회 숙성 특허를 제가 16년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2년 걸려서 18년도에 받았는데 안 된다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관리를 조금 엄격하게. 대표님 뭐 1년 동안 술 한 모금 안 마셨다고. 네, 그러니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직원들이랑 네. 술 한 번도 먹지 않고 아침에 몇 시에 항상 출근하고 꾸준히 왔던 것 같고 제가 지금 79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46살이거든요. 아우 동안이다. 내가 늙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가 뭐 이팔 청춘이 아니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네,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20대들이 워낙 잘해요. 입맛은 내가 맞을 수 있지만 내가 20, 30대한테 뭐 팔고 싶은데 나는 20, 30대가 아닌데 어떻게 팔겠냐고요. 제가 따라가기에는 나이가 먹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감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또 직원들한테 위임을 좀 해야겠네요.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면 안 되고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급여 이외에 뭐 지분 쉐어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매장이 문제없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장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저랑 거의 한 뭐 7, 8년 많게는 뭐 10년 넘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진짜 장기 근속자 네. 분들이시네요. 직원 관리 노하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꿈만 얘기를 해주고 현실적인 거를 안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네. 지불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매장 이렇게 나가면 그때 내가 너 어디 정도 챙겨줄게.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챙겨줘야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직원이 안 나가는 거지. 이 친구가 내 뒤통수 치고 나갔어요 하면은 내가 뒤통수 치는 거를 제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빌런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게 있는데 빌런은 나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전제를 깔고 가거든요. 저는 100% 빌런이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과정 없이는 결과가 없거든요. 맞아요. 나는 왜 채용이 안 돼? 잘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혼자서 집에서 막 책만 보고 막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자꾸 교육 나가고 들으라고 하는 게 니네 직원은 어떠니? 우리 직원은 어떠니? 이제 그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배우는 게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식 쪽 관련된 교육 그런 거 들어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낼 만한 분들만 와요. 그 다음에 받은 게 250만 원짜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250만 원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와요. 그 다음에 들었던 게 400만 원짜리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대표들도 많이 오고 주변에 이제 괜찮은 분들도 많이 와요. 이것도 착각하는 게 잘못된 게 뭐냐면 처음부터 400만 원짜리 가시면 안 돼요. 인맥을 높일 거야 해서 가시면 내가 적응을 못 해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네. 내 사업체도 그 정도 수준도 맞아요.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 저렴한 교육 있잖아요. 이런 거 가셔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점점점 올라가면서 교육이 올라가야지 1부터 올라와서 100이 가는 거지 절대 13576 막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롤모델로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출연해 주셔서 더 많은 얘기를 좀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뭐 저야 언제든지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사업적 계획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나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었어요. 남의 인생을 뭐 책임지고 싶은 생각도 많이 없고 그래서 직영점 위주로 지금 매장을 전부 다 운영을 했었는데 중식 프랜차이즈 하는 대표랑 되게 친하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깝지 않냐? 아직 창창한데. 그쵸.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곱창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초밥집을 했던 것처럼 문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업종이라서 조금 편하게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꽤 한 1년 넘게 연구를 해서 설의 곱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저는 그 점주들이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점주가 많이 했던 점주가 만든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촬영 저희 여기서 마칠까요? 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